오늘 교과서는 170쪽 자동 필터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부분합을 했었습니다. 부분합.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이라는 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게요. 챕터 4죠. 챕터 4에 섹션 3에 있었던 책으로 보면은 영업사원 중복이라고 하는 거죠. 영업사원 중복이 아니라 영업사원 부분합 완성이라고 하는 거. 챕터 4에 섹션 1이었네요. 예. 부분합. 챕터 4의 섹션 1 영업사원 부분합.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168쪽에 보시면은 부분합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도대체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거래처도 중복되는 게 많고요. 영업본부, 팀명, 직급도 굉장히 많이 중복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직급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또는 팀별로 분석을 해보자. 영업본부별로 분석을 해보자. 만약에 영업본부 내에서도 국내 영업팀이 있고 신규 사업팀이 있고 국내 영업에 신규 사업팀, 영업 1팀, 영업 2팀 종류별로 있잖아요. 아니면은 직급별로 보는데 부장이면 부장대로, 차장이면 차장대로, 과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흩어져 있잖아요.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대로 좀 묶어서 직책별로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직급이라는 걸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놓고 그래서 부장은 부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 부분합이라는 걸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그룹화할 항목은 당연히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 했으니까는 직급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Q, 2Q, 3Q, 4Q 토탈 얘네들의 합계를 계산해 보자 또는 평균을 계산해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직급별로 각 항목들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이때 1번은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고 2번은 그룹별로 평균이 나오고 3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게 나오는데 이때 그룹별 평균에서 왼쪽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보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인쇄할 때 그렇게 나올 때 인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인쇄 명령을 걸면 하면 그 부분만 그렇죠. 현재는 왼쪽에 번호, 코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3번을 누르면 다 펼쳐졌으니까 다 나오는 거고요. 1번 누르면 결론만 나오고 2번 누르면 그룹별로 나오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몇 명인지 과장님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분합에 가서 이제는 직급별로 인원수를 세보겠다. 인원수. 이때 각각의 금액에 대한 개수를 세지 말고 직급의 개수를 세보자. 직급의 개수를. 그럼 부장이 몇 명인지 과장이 몇 명인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때 확인을 누르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평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빼주고
빼주고 확인 눌러주면 현재 직급에 대해서 부장님은 몇 명, 차장님은 몇 명 이렇게 직급별로 인원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예. 부분합이라는 건 그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영업본부별로 해보자. 영업본부별로. 그렇게 되면은 부분합을 다 제거하고 영업본부별로 팀명별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정렬에 가서 하나의 항목일 때는 클릭하면 되지만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할 때는 정렬 버튼 눌러서 영업본부별로 오름차순을 하되 같은 영업본부별이라면은 팀별로 하겠다. 팀명별로 하겠다. 그러면 국내 영업본부에 영업 1팀, 2팀, 뭐 신규 사업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면 자, 이번에는 직급이 아니라 영업본부별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합계를 계산해 보고 뭐에? 저 마지막에 있는 토탈의 합계를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죠. 토탈에. 그러면 국내 영업 합계 오른쪽에 숫자가 벗어났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펼쳐 놓을 테고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국내 영업, 기타 영업, 해외 영업. 근데 합계가 요약으로 나오는 게 조금 어색할 거예요. 예. 썸머리라고 하죠. 썸머리. 합계다 보니까 그게 요약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합계라는 의미가. 이때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영업본부가 아니라 이번엔 영업본부를 팀명별로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 팀명별로. 그래서 요렇게 요거만.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확인 눌러주면은 아까 영업본부별로 저 토탈의 합계 구한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는 그 영업본부 속에 들어있는 팀별로. 선생님 잠깐 죄송한데 그 아까 1Q, 2Q, 3Q가 의미하는 게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요? 아까 그 부분창 뜬 거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거? 아까 부분합 누르면 아까 예, 아까 그 1Q, 2Q, 3Q 그게 나왔잖아요. 예. 그게 뭐를 1Q, 2Q, 3Q, 4Q요? 이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1쿼터 해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보통 1, 4분기 아니면 뭐 1월, 2월, 3월, 4월 하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토탈을 낸 게 이거 같고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규 사업팀, 영업 1팀, 영업 2팀에서 국내 영업별로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가 지금 별표가 찍힌 이유는 자릿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자, 3. 이건 뭐죠? 각 영업본부별 팀명. 각 영업본부별 팀명. 그러니까 해외 영업에는 영업 3팀, 해외 영업팀이 있고 국내 영업본부에는 신규 사업팀 1팀, 2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 전체 정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정렬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정렬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순서가 꼬여요. 원래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원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정렬을 하게 되면은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원 데이터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사실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여기 번호가 있긴 있어요. 이 번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을 정렬을 해도 번호는 그대로 있어요. 아까 이 기타라고 하는 이주영 씨가 1번이어야 되는데 이름 선으로 정렬을 하면 강수현 씨가 1번이 돼요. 자세히 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줄 번호 로우가 내가 있는 위치가 몇 번째 줄이냐 라는 함수예요. 내가 있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사람은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서 1을 빼면 1이 되고 이 사람은 네 번째 줄에 있으니까 4에서 1 빼면 3이 되잖아요. 그래서 번호가 자동 번호가 부여가 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돼? 1번을 직접 써주고 숫자를 1번 써주고 이렇게 번호를 수작업으로 매긴 거예요.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업본부별로 정렬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번호가 이제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거래처별로 정렬을 한다 그러면 번호가 또 뒤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겠죠.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고유 번호잖아요. 고유 번호. 예. 그러니까 코드별로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었다면 코드별로 정렬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1, 2, 3, 4를 매겨놔야 되겠고 원래 데이터가. 예. 자, 오늘은 이제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침 추천 도서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네요. 필터가. 지금 도서명이 굉장히 길어요. 도서명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이거를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여놨어요. 보시기 좀 좋으라고. 여기도 번호는 어떻게 매겼냐면 그냥 번호 1, 2, 3, 4 매겼어요. 이게 원 데이터인가 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분야별로 있어요. 분야별로. 교양 부분, 교육 일반 부분, 독서 교육 부분, 뭐 과학 환경 생태 부분 이런 분야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책이 몇 권씩 입고가 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부분합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상. 교사용인지 아니면 초등 고학년인지 아니면 청소년용인지 초등 중학년인지 저학년인지 이거로 정렬을 시켜가지고 얘를 이렇게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시켜놓으면 모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여놓고 분야별로 대상별로 부분합을 또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호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놓으면 번호순으로 놓고 정렬을 다시 해놓으면 번호순으로 다시 모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뒤바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부분합을 했을 때는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영업 1팀만 봤으면 좋겠거든. 영업 1팀만 봤으면 좋겠거든. 나머지는 보기 싫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일반 분야 책만 보고 싶은 거야. 교육 일반 분야. 나머지 교양 부분은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걸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걸러내는. 그게 필터입니다. 자, 요 동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놨죠. 아무데나. 그 다음에 필터를 눌러보세요. 자동 필터라고도 합니다. 깔때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는 이거 아까 이 영업본부별로 하시면 안 되고 예. 다른 파일을 불러오셔야죠. 지금 170페이지에 그 똑같아요. 챕터 4의 섹션 1에 있어요. 아침 추천 도서 자동 필터라고. 네. 여러분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입력하실 때는 세 번째 줄서부터가 실제 데이터예요. 첫 번째 줄은 그냥 설명 써놓은 거죠. 설명. 예. 얘네들은 절대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얘네들하고 원 데이터하고 붙여놓으면은 작업할 때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셔야 돼요. 항상. 안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본인이. 자, 원 데이터 영역에다 놓고 블럭을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이 영역을 선택하느라고 제가 블럭 표시한 거고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필터,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친 목록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럼 분야에 가서 분야 있잖아요. 그렇죠? 누르시면 뭐가 나타나죠? 이때 모두 선택한 거를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
모두 선택한 걸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 독서 교육만 선택해 볼 거예요. 독서 교육. 독서 교육.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독서 교육 책만 나와요. 한 680권 이상의 책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 전에 명단에 보니까는 데이터가 한 680권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는 독서 교육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독서 분야에 가서 필터 해제라고 있어요. 필터 해제. 얘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지금 다른 거는 삼각형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는 깔때기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걸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를 거기다 갖다 대보면 아, 독서 분야만 보고 있구나 라고 거기 메시지가 떠요. 이때 들어가서 필터 해제라고 있어요. 분야에서 필터 해제 누르셔도 되고 저 위에서 지우기 누르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뭐를 따질 거냐면요, 출판사에 가서 모두 선택한 거 해제하고요, 뭐를 찾아볼까? 창비를 선택해 볼 거예요. 창비.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저 밑으로 얘는 자동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창비만 선택하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창비에서 나온 것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것만 나올 겁니다. 이때 그대로 두시고 분야에 가서 다 해제하고 문학만 선택하시면 문학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문학 분야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685개가 있는데 원하는 데이터가 685개가 있나 봐요. 여기 밑에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문학 분야만 9건을 지금 걸러냈다라고 밑에 메시지가 나왔어요.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상에 가서 또 다 빼고 초등 중학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 중학년만 또 나오겠죠. 이때는 걸러진 게 3개예요. 출판사 걸렀고요, 대상 걸렀고요, 분야 걸렸어요. 이렇게 걸러내는 거를 필터라고 한다. 자, 이때 대상을 가고 싶은 것들 대상에 가서 네. 필터 해제 누르면 대상 분야가 다 해제가 되는데 다 처음부터 다시 다 하시고 싶어요. 그러면 저 위에 지우기 누르시면 필터를 해제하면 안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가장 빠를 수도 있고, 지우기를 누르면은 모든 데이터의 조건을 다 지웠으니까 이제 다 다시 600 몇십 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교육 분야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한번 걸러 보실래요? 분야가 교육인 것만 걸러낼 거예요. 교육 일반도 좋고요, 독서 교육도 좋고요, 무슨 교육이든지 교육이란 글자가 들어간 거를 찾아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분야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기서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텍스트 필터가 또 있어요, 안에. 아까는 제가 선택을 해서 교양만 봅시다, 또는 교육 일반만 봅시다, 독서 교육만 봅시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글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여기다 교육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교육이라고 쓰면은 교육만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럼 교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만 찾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텍스트 필터라고 있단 말이에요. 텍스트 필터. 여기 가서 포함하는 글자.
교육을 포함하는. 예. 그러니까 교육 분야가 아닌 것만 걸러라 그러면 포함하지 않음 여기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포함을 눌러서 교육이라고 쓰면은 교육이란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걸러내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출판사는 뭐 종류가 많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다 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는 뭐 문학동네가 있었다면 문학동네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교육 분야만 걸러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죠? 네. 자, 다시 조건을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제일 비싼 책 가격 있잖아요. 제일 비싼 책 5%만 찾아보고 싶어요. 5%. 그럼 가격에 가서 근데 어느 게 가장 비싼 책인지 모르잖아요. 저기 11만 5천 원짜리도 있어요. 9만 8천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제일 비싼 뭐 5%라든지 뭐 6개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숫자 필터에 가서 상위 탑 10이라고 있어요. 상위 탑 10. 상위 탑. 네. 예, 얘를 눌러가지고 제일 저렴한 책을 고를 수 있고 하위. 제일 비싼 책 상위. 이때 10개를 고를지 5개를 고를지 아니면 퍼센트를 고를지. 제일 비싼 책 5개만 골라라. 그럼 상위 5 항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제일 비싼 책 5개가 나온 거예요. 거꾸로 제일 저렴한 책 5개를 골라보고 싶어요. 그럼 가격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상위 탑 10에 가서 이번에는 하위 5 항목. 그럼 금액이 제일 낮은 거 5개. 5개. 그 5개가 아니네요. 왜냐면 7,500원이 제일 작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예. 8,000원짜리가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8,000원은 나오고 어떤 8,000원은 안 나올 수 없으니까 5개라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10개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평균 넘는 거. 평균을 초과. 평균 초과. 그럼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평균 가격보다 넘는 것만. 평균 가격하고 똑같은 거 찾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얼마가 평균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평균치보다 큰 애들, 작은 애들 걸러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대 책값만 찾아보고 싶어요. 1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안 되는 애들만. 그러면 가격에 가서 필터에 가서 내가 걸러야 돼.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야 돼. 어떻게? 10,00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0,000원보다 작아야 돼. 그게 10,000원대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이란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0,000이란 숫자보다 작아야 돼. 그 10,000원에서 19,999원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걸러내면은 10,000원대 책들만 쫙 걸러냈는데 세상에 500개가 넘네요. 걸러낸 의미가 없네. 너무 많아.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기에서 필터 있는 채로 그냥 체크된 채로 그 다음 했는데도 예, 그대로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항목인 경우는 아까 게 조건이 지워지고 새로운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조건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필터 눌러시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필터를 뺐잖아요.
필터는 데이터가 순서가 안 바뀌어요. 아까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이라는 작업을 해서 순서를 바꿔놓고 나서 모아놓고 나서 걔를 다시 재가공하는 건데 필터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 기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놓고 내가 원하는 것 교사형만 보고 싶다. 나는 청소년 것만 보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삼각형 눌러가지고 다 해제하고 청소년 께 지금 3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선택하면 청소년 께 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 누르면 이제 청소년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한 200개 넘게끔 걸러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분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다 빼고 문학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하는 문학 분야만 또 걸러내기도 하고요. 이때 출판사에 가서 여기 보면은 문학과 지성사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한 청소년용 문학 분야만 걸러낸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예. 그런데 이제 조건을 지울 때 하나씩 지울 거라면 이렇게 해제하면 하나가 지워지고 여기 들어가서 또 해제하면 지워지는데 이때 저 위에 있는 지우기를 누르면 모든 조건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울 때. 물론 필터를 해제해도 사라집니다만 다시 또 필터를 또 걸어야 되잖아요. 귀찮게. 금액 같은 경우도 숫자 필터에 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서 25,000원에서 크가 나갔다 3만원 25,000원에서 3만원보다 작은 금액 25,000원에서 3만원 미만인 금액만 책을 걸러라 그러면 요렇게 5건이 나왔네요.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자동 필터의 특징인데 자동 필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암사에서 출간한 책이던 10만원 넘어가는 책이던 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조건을 걸 때는 출판사가 현암사를 선택해야 되고 가격이 10만원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으면 10만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암사이면서 10만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현암사이거나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가능해요. 출판사가 계암나무이거든 검둥소이든 이거는 가능해요. 같은 항목에서는 뭐뭐이거나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항목이 다르면 뭐뭐이거나 이거나가 안 되고 뭐뭐이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용이든 교육 분야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교사용이면서 교육 분야는 된다는 거예요. 자동 필터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러내려면 천상 자동 필터가 아닌 고급 필터로 들어가야 된다. 고급 필터. 요걸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고급 필터 파일은 지금 여기 고급 필터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조금 바꿔서 어차피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갖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자동 필터 하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필터를 빼시고 안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자, 필터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고급을 눌러도 되고 필터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때 고급 필터를 누르시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조건 안 만들었잖아요. 조건을 한번 부여를 해봐야 돼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든 말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교재는 어디냐면은요 173페이지인데 이 오른쪽 어딘가에 여기다가
여기 어딘가에다가 조건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분야라고 쓰고요. 교양. 사실 여기 분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교양이라는 글자가 있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이래도 되고 글자만 맞으면 돼요. 글자만. 얘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가운데 있던 오른쪽에 있던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자, 원 데이터가 있는 데가 지금 왼쪽에 원 데이터가 있잖아요. 왼쪽에 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클릭해 놓을 겁니다. 지금 분야가 교양인 것만 찾고 싶은 거예요. 분야가 교양인 것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원래 있는 데이터 안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준비 다 되셨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누를 겁니다. 고급 필터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아, 여기 있는 게 원 데이터구나 이렇게 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자동 필터처럼 걸러낼 건지, 아니면 아까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교양이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걔네들만 따로 출력해 줄 건지, 이걸 선택하래요. 근데 필터를 현재 위치에 필터를 걸어도 되지만 난 따로 걔네들만 출력하고 싶은 거야. 그럼 밑에 거를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를 선택하시고, 조건범위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요거 보이죠? 이렇게 분야가 교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블럭을 잡으시고 두 줄을,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요 옆에 분야 옆에 보면 여기 빈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선택할 거예요. 선생님 조금만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원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요. 도서명서부터 제가 도서명을 일부러 줄여놨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얘가 너무 넓어가지고 얘가 좀 일단 줄여놨어요. 어차피 이따 보일 거니까는. 지금 교양 분야가 있고 교육 일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교양 분야만 따로 옆에다가 따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것만.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고급 필터를 거는 거죠. 그러면 원 데이터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이때 아까 자동 필터 걸은 것처럼 여기에서 원하는 교양 분야만 걸러내 갖고 나머지는 가릴 거냐,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곳에다가 교양 분야만 따로 출력하고 싶은 거야. 원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그때는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되겠죠. 조건 범위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건 범위 옆에 빈칸에다 클릭하고, 빨간색 누르셔도 되는데요. 빨간색 누르지 마시고 그냥 옆에 가서 얘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얘를. 이 두 개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두 개 조건이 들어갔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냐면 클릭해 놓으시고, 그 분야 교양 옆에, 그 옆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있는 출판사 가격이니 이 부분들 있잖아요. 권수까지. 얘네들이 옆에 나란히 이제 나올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가 원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몇몇 분이 뭐가 답이 안 나와서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분야가 교양이라고 썼어요. 교양. 근데 이 글자를 쓸 때 교양 다음에 빈칸을 띄거나,
교양 다음에 빈칸을 띄게 되면은 요 교양이라는 글자랑 이 교양의 글자랑 다른 글자가 돼요. 얘는 교양 두 글자고 얘는 교양 빈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다른 글자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라 그랬어요. 근데 복사해서 붙이지 않을 거라면 정확히 쓰셔야 돼. 정확히.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조건을 걸 때 여기에다가 글자가 넣은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여기를 블럭을 잡아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가 잡혀요. 자동으로. 이 책은 처음에 여기를 블럭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걸린 건데 만약에 고급에 들어가서 왼쪽 분야, 왼쪽 이 부분이 목록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가 걸려 있으면 얘네들 중에서 조건은 얘거든요. 그럼 걔가 걔잖아. 그리고 여기서 출력하래. 그럼 뭐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잘 잡으셔야 돼. 다시 고급에 가서 이 데이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꼬여버렸잖아요. 한번. 그러면 이 목록 범위를 지워야 되고 다시 여기서부터 쭉 가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뒤로 가셔도 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셔도 되고 이제 밑으로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쫙 하는도 끝 없이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면은요, 여기까지 가면 얘가 주춤해요. 엑셀이 여기일 때는 아래로 블록을 잡고 드래그하면 계속 내려가다가 마지막쯤 종착역쯤에 갔을 때는 주춤거려요. 이렇게 떨컥 거려요. 이때 그냥 또 내리면 한도 끝 없이 막 내려가요. 이것도 요령이라. 보세요. 여기서는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덜컹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경역을 지나면 또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블럭을 잡기 좋게 잘 돼 있어요. 옛날 버전은 안 그래요. 블럭 잡기가 어려웠었어요. 아까 클릭을 하면 잡히는데 왜 선생님 덜커덕 하는 절차를 왜 해야 돼요? 블럭을 잘못 잡은 거야. 네. 얘를 블럭을 잡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조건을 걸었단 말이야. 이렇게 블럭을 영역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한번 잡고 나면 다시 고급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얘를 원래 데이터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키보드로 하면 쉬워요. 컨트롤 왼쪽 아래. 그러면 두 번 만에 블럭 다 잡아요.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아래쪽 가면 자 보세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갑니다.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그리고 키보드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항목이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움직여 보세요. 키보드로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블럭 잡는 연습 해볼게요. 쉬프트 누르면 블럭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손으로 해볼게요. 쉬프트 키 누르시고 왼손으로, 예. 오른손으로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블럭이 되는데 어느 세월에 저 끝에까지 갈 거냐 이거죠.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른 거죠. 이때 오른쪽을 가면 이 동네 맨 오른쪽으로 가요. 저렇게.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눌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맨 아래쪽으로 한번 쫙 가요. 블록 잡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조건을 아까 여기다 걸었잖아요. 제가 이 I 권수 옆에다가 조건을 걸은 게 아니라 하나 건너뛰어서 걸었어요. 왜냐면 얘다 글씨를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면 글자가 여기까지 있는 거로 인식을 해요. 동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랑
이 동네는 전혀 다른 동네가 되는 그게 거죠. 궁금했어요, 선생님. 예, 그게 요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여기다 할 게 아니라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서로 동네가 다른 동네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일단 이 동네 오셔가지고 컨트롤 A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A. 이렇게 컨트롤 A 왼손으로만 갖고도 가능할 거예요. 오른손은 가급적이면 마우스를 잡으셔야 되고 방향키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손이 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컨트롤 A, 뭐 컨트롤 C 이런 건 왼손만 갖고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예? 여기 번호에 와가지고 시프트 컨트롤 예, 번호란 글자에 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뭐 시프트 컨트롤 같이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한번 내려가는 거 한번 이렇게 돼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동네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그냥 컨트롤 A. 네, 네. 그러면 그냥 그 동네가 다 블럭이 돼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에 가서 지금 목록 범위를 잘못 찍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동네에 가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쫙 블럭이 되거든요. 이 동네에 가서 컨트롤 A 누르면 한꺼번에 블럭이 돼요. 아까 제가 여기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이 동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그 동네가 한꺼번에 다 블럭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그 옆에다 클릭할 거예요. 그 옆에 바로 붙여서 하지 않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그 확인 누르면 그렇게 영역만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 어려워서 어렵다가 아니라 어쩔 때는 키보드 마우스 조작이 어려워서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가능하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자동 필터 해도 되잖아요. 교양 분야만 따로 추려내는 거는 따로 이렇게 출력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얘는 지울 거예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옆에서 쭉 넘어가면 블럭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러면 통으로 삭제가 돼요. 통으로 삭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을 어떻게 걸 거냐면요. 교육 분야만 걸러내고 싶어요. 교육 분야. 그 분야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하여튼 교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때는 이렇게 씁니다. 별표, 교육, 별표. 이게 조건 거는 방법이에요. 아까 자동 필터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분야에 가서 텍스트 필터에 가서 포함하는 글자, 그래서 여기다 교육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수작업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별표, 교육, 별표 라고 쓰면은 아, 교육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옆에다 대상을 쓸 거예요. 대상 쓰고 여긴 교사용 이렇게 쓸 거예요. 대상이 앞에 오던 분야가 앞에 오던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 분야에 교사용 책이 몇 가지 있나 보세요. 여기 지금 교육 일반도 있고 여기 독서 교육도 있고 교사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는 교양 부분은 교사용은 생략하는 거죠. 얘는 예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도서명, 출판사, 가격 이 세 가지만 보고 싶어요. 뭐 여기 ISBN 출간일 다 필요 없어. 요 세 가지만 나는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옆에다 써야 돼요. 쓰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리 작업을 해놔야 돼. 이렇게. 고급 필터는 복잡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걸러낼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분야가 교육 분야고요. 대상은 교사용 도서여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분야는 교육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걸 쓰는 거잖아요. 뭐 교육 일반, 무슨 교육, 아니면 이래서 저래서 교육이 좋다. 하여튼 교육이라는 글자가 포함될 때 쓰는 거. 만약에 교육이라고만 쓰면 뭐예요? 분야가 교육 두 글자로 돼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별표, 교육, 별표라고 쓰면은 글자 안에 교육이란 두 글자가 포함된 거. 본래 별표는 아무거나 다 이런 뜻이에요. 올. 그러니까 처음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돼. 마지막 글자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러나 교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요.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정세 복사. 이때 조건 범위가 달라졌죠? 아까 조건 분야가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번엔 조건 범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복사 위치가 아까는 그냥 빈 데를 클릭했잖아요. 빈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를 복사 위치로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도서명, 출판사, 뭐 번호, 가격, ISBN, 출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온다는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복사 위치가 이렇게 세 개를 블럭을 잡을 얘만 지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만 출력되라 이거예요. 왼쪽에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요 세 가지만 출력되라 하는 겁니다. 안 썼는데 좀 써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손님. 그러니까 미리 써놓고 가셔야 된다 그랬잖아. 미리 써놓고. 지금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못 쓰죠. 써놓고 다시 복사 위치를 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걸 못 썼으면 취소하시고 네네. 여기다 쓰셔야 돼. 네. 고급 필터 들어간 상태에서는 못 써요. 도서명, 출판사, 가격이라고 써놓으시고 그것이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복사해서 붙이시려면 네. 그게 가장 깔끔하고 어떻게 하는 거? 그거 한번 봤으면 자 여기 가서 좀 보세요. 얘를 아까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없었는데 여기 도서명, 출판사, 가격 요 세 가지를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세 가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이제 원 데이터에다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정서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 범위는 얘가 아니라 옆에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복사되는 위치는 아까 여기 세 개. 이 세 가지 항목만 출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 세 가지 영역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예. 조건을 이렇게 걸었는데 이 조건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을 제가 이렇게 걸면 뭐가 될까요? 교육 분야이거나 교사용 책이거나. 이거는 교육 분야이면서 교사용 도서. 같은 줄에 있으면 교육 분야이면서 대상은 교사용. 근데 조건을 이렇게 걸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던 엇비슷하게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분야는 교육 분야이거나 혹은 대상이 교사용이거나
뭐뭐이고 뭐뭐인 거하고 뭐뭐이거나 뭐뭐인 건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자이면서 취미가 축구. 이거는 뭐예요? 성별은 남자여야 되고 취미는 축구여야 돼. 그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만 걸러낸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죠? 남자면 돼 일단. 축구를 좋아하던 야구를 좋아하던 남자면 돼. 이거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여자여도 돼. 네? 예, 이거는 이제 조건이 오화라 그래요. 오화 조건. 또는 조건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리고 조건이라고 하죠. and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점,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점.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뭐냐면 국어, 영어 동시에 60점 넘어가야 이상해야 돼. 조건을 이렇게 걸어요. 크거나 같다를.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 조건이 두 과목 국어, 영어 6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은 59점 그리고 100점을 맞았어. 그럼 얘는 불합격이야. 둘 다 60점이 넘어가야 돼. 이상해야 돼. 근데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가 되는 거죠? 어느 과목 하나라도 60점만 이상 되면 된다는 거죠. 국어가 60점 이상이 되든 영어가 60점 이상이든. 그냥 국어는 빵점 맞고 영어는 60점 맞아도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은 자동 필터에서 안 돼요. 자동 필터에서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천상 이런 조건은 고급 필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급 필터를 배우셔야 돼요. 다른 곳에 출력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연습을 해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그 175쪽에 연습 문제 나와 있으니까는 이 연습 문제도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 해볼게요. 카드 청구라는 항목이 있네요. 카드 청구. 얘를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자, 왼쪽에 한번 보세요. 원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고객 번호부터 연체 이자까지 쭉 있어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나는 요거만 출력할 거야. 요것만 출력할 거야. 즉 여기 고객 번호가 필요 없어. 성명을 난 알고 싶어. 그 다음에 지점, 사용 금액, 미결제 금액, 연체 이자. 이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명이 원 데이터에서는 앞에 있고 지점이 뒤에 있잖아요. 이 성명하고 지점을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러면 지점이 먼저 나오고 성명이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낼 수가 있고. 조건을 이제 물어봐야 돼. 조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등급이 PM. 등급이 어디 있어? 등급이 여기 있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제가 등급이 PM. 그리고 이거나 GD래. 등급이 PM이거나 GD래. 그럼 어떻게 써요? 등급이 GD래. GD.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급이 PM이거나 GD이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은 뭐예요? 사용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용 금액이 크거나 같다 300만원. 만약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 하는 거예요? 등급이 PM이면서 300만원 또는 사용 금액에 상관없이 GD이거나 이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PM이거나 GD인데 PM이든 GD든 3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런데 같은 등급이죠? 같은 등급인데 항목만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얘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같은 동네니까 같은 등급이잖아요. 아까는 여기서 조건을 걸 때 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동네가 다 하나는 분야고 하나는 대상이잖아.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등급이라 그랬잖아. 등급이 PM이거나 GD.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나란하게 세워서. 등급이 PM이면서 GD라는 등급이죠. 네네. 그런 등급은 없잖아. PM이거나 GD라는 등급이지 PM이면서 GD라는 등급은 없잖아요. 맞아요. 성별이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인 거는 없잖아.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이런 거에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요렇게 조건이 걸려 있을 거예요. 요렇게 175쪽에 오른쪽에 작은 글자로 자 카드 청구라는 예제를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마무리됐어요. 조건도 걸어놨잖아요. 이제 원 데이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 거예요. 선생님 잠깐 죄송한데요.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 등급 거기 저는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아니, 거기 비어 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없애진 게 아니고요. 얘를 아, 안으로 끌고 오세요. 이렇게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블럭 잡아서 안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겉테두리가 보이시잖아요. 겉테두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떠요. 사방 화살표 이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있는 데이터 0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누를 거고요.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아까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 줬죠. 복사되는 위치는 아까는 그냥 빈 칸을 클릭했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원래 목록에 있는 항목이 다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요 항목만 출력하라 그랬거든요. 요 항목만. 그럼 복사 위치를 그렇게 항목 지정해 준 항목을 블럭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목록 범위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조건 범위 오른쪽 조건에 맞는 것들을 골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에다가 출력해 줄 거다라는 거죠. 확인 누르면 요렇게만 탁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등급은 여기 출력이 안 돼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PM이거나 GD인 사람만 나올 거라고. 그리고 사용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을 만들어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 헷갈린다 그러면 예제 파일에서 문제를 열어가지고 모르시겠다 그러면 결과 파일에 가서 완성된 걸 열어보시면 조건이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동 필터에서 이 조건을 어떻게 걸면 돼요? 등급에 가서 GD이거나 PM이거나 그러면 돼요. 그럼 이게 GD나 PM이 된 거고요. 금액은 아까 얼마나 그랬죠? 300만 원 이상이죠? 네. 그럼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은 300만 원. 그럼 이게 내가 원했던 데이터예요. 굳이 여기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따로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결과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지점이거나 PM이거나 이건 어떻게 해요? 등급이 PM이어야 되고 지점이 광화문이면 광화문이면서 PM은 되지만 PM이거나 광화문이거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자동 필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때는 천상 어딘가에다가 등급은 PM이라고 쓰고 지점은 광화문이라고 하고 그런데 줄을 서로 달리 해야죠. PM이거나 광화문이거나 이거는 뭐예요? PM이면서 광화문. 방금 전에 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자동 필터니 가능한데 이건 자동 필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까 이쪽에 조건 걸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항목이 같잖아요. 등급이. 그럴 때는 AND도 되고 또는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거 자동 필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구나. 두 가지일 때는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그리고 또는 그리고 같은 줄에 걸려 있는 건 가능해요. 이게 자동 필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목이 서로 다를 때 또는이라는 조건을 못 걸어요. 자동 필터에서는. 그럴 때는 고급 필터에 가서 원 데이터 여기 있고요. 이땐 조건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복사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따로 여기다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광화문이거나 PM이거나 얘는 PM이고 PM이면서 광화문이고 PM이고 PM인데 영등포 상관없어요. PM이면 되고 광화문이거나 PM 아니고 MS여도 되고 그러니까 PM이 걸려있던 광화문이 걸려있던 광화문이면서 PM에도 상관없고 둘 중에 하나만 조건만 걸려도 되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고급 필터를 가지고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필터는 원래 데이터는 손상을 안 입잖아요. 원래 데이터 그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서 따로 출력해 줄 수도 있고 걸러서 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필터는 걸러내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아까 부분합은 어떻게 했냐면 지점별로 정렬을 걸어서 같은 지점끼리 광화문이면 광화문, 노량진이면 노량진끼리 해서 뭐 연체 일수의 평균을 계산하거나 뭐 사용 금액의 합계를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하거나 이건 가능한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순서를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필터는 순서는 안 바꿔도 좋은데 그것들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이 원 데이터에서 걸러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걸러내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던 그건 나중 문제고 여기다 합계를 누르면 얘네들 합계가 나오겠죠. 이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은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부분합처럼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있냐면 이번에는 챕터 4의 섹션 1이 아니라 섹션 2로 갑니다. 섹션 2. 가시면은 거기 뭐가 있냐? 영업사원 표라고 있어요. 영업사원 표. 선생님 챕터 몇 번이나 돼요? 챕터 4 섹션 2 거기서 매출 현황 피벗 차트야? 영업사원 표. 영업사원 피벗 차트밖에 없는데 그게 그 말인가 선생님? 뭐가? 네네 아니에요. 쏘리 선생님.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40건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5,000건 들어있다 그러면 되게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코드, 이름, 번호 얘네들은 고유한 거니까 그대로 두고 영업본부, 팀명, 직급이나 거래처 같은 경우는 중복될 수 있죠.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영업본부별로 정렬을 시키면 국내 영업, 해외 영업 모일 테고, 그리고 영업본부별로 부분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직급별로 작업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분합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직급별로 와서 정렬해야 되고. 보여드릴게요. 자, 영업본부별로 정렬을 했어요. 그 부분합에 와서 영업점별로, 영업본부별로 연봉의 합계를 구했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직급별로 하래요. 그럼 부분합을 삭제해야 되고, 다시 직급에 와서 정렬을 해가지고, 다시 부분합에 와서 이번엔 직급별로 가지고, 뭐 기본이든 직급이 뭐든 간에 평균 합계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엔 또 팀명별로 해라. 그럼 부분합을 다시 삭제하고 팀명별로 정렬을 해야 되고, 이런 고생 바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뭐를 하냐면 그냥 피벗 테이블을 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 동네에다가 그냥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 메뉴가 달라졌어요.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제일 앞에 누르시고 자동으로 블록 잡았죠? 예. 자, 이거를 다른 곳에다 출력해서 분석할 건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할 건지는 우리가 나름이에요. 자, 이때 기존 워크시트 클릭할 거고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할 거고요. 43번째를 클릭하세요. A의 43번째를 클릭하세요. 그 확인 누르면 알아서 이상한 표가 하나 생겨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깁니다. 하셨어요? 예. 얘를 잘못했을 때는 쟤를 절대로 먹고 삭제를 못해요. 통으로 블록 잡아서, 얘를 통으로 블록 잡아서 삭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삭제할 일이 아니니까.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항목이 있죠, 항목. 제가 오른쪽에 있던 항목을 당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자, 여기 보면은 영업본부라는 글자가 있고 팀명이라는 게 있고 직급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룹별로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 글자에다 클릭해 놓으면 안 돼요. 꼭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안에를 클릭해 놓고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래처를 필터로 영업본부를 필터로 가져가 보세요. 필터. 근데 클릭한 다음에 어디를 눌러야지? 자, 요거 보이세요? 예. 그거 보이는. 이거를 영업본부란 글자 있잖아요. 나오게 하려면 피벗 테이블 필드를 나오게 하려면. 이게 안 나와요? 없어졌어요. 네. 저는 이동하다가 근데 나오셨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안 나오고요. 네. 아까 여기 피벗 탭이라는 글자가 있는 동네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 클릭해야 나온다고. 클릭해도 안 나올 피벗 테이블. 나와서 원래 잠시 여기 이동하다가 중간에다 그냥 빈 공간에다 해보세요. 누르세요. 나왔잖아. 이렇게.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팀명을 행에다 놓고요. 직급을 열에다 끌어다 놓으세요. 직급을 자, 보시면 여기에 영업본부라는 글자가 위에 있잖아요. 얘를 끌어다가 필터라는 곳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잘못 났을 때는 얘를 밖에다 던지면 사라져요. 자, 영업본부라는 글자를 팀명에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다 놓을 거고, 팀명은 행에다 놓을 거고요. 직급은 열에다 놓을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이번에 거래한 내역을 보니까는 팀명은 기타, 신규사업팀, 영업 1, 2, 3팀, 해외 영업팀 요거고요. 직급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거예요. 저 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지만은 분리해보면 요것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때 시그마 값에는 기본수당 집어넣을 거고요. 연봉 집어넣을 겁니다. 이때 요 시그마 값 보이세요?
G급 밑에 시그마 값이라고 보이죠? 얘야. 얘를 끌어다가 팀명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 밖에서 나와요. 아까는 G급 밑에다가 합계가 나오고 기본수당이나 연봉의 합계가 나왔는데 이거를 팀명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팀명 밑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G급이란 글자 있죠? G급이란 글자. 이 글자를 팀명 밑으로 끌고 내려가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G급이라는 글자와 팀명이라는 글자를 위아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끌고 내려가시면 올리시면 위아래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는 G급별로 팀명이 나와요. 부장님은 신규 사업팀과 해외 영업팀에 부장님이 각각 계시나 봐요. 만약에 G급이 팀명 밑으로 내려가면 신규 사업팀에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있고 영업 1팀에는 과장, 대리, 사원 있고 영업 2팀에는 과장, 대리, 사원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돌려볼 피벗이라는 글자가 뭐냐면은요 옛날에 우리 책받침 돌리고 그런 거 있었죠. 돌리는 거 이렇게 이거를 피벗이라 그래요. 체육 시간에 기준 하는 거 있잖아요. 기준. 그래서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거 막 흩어지고 막 모이잖아요. 그걸 피벗이라 그래요. 또 하나 우리 모니터 돌아가죠? 이걸 피벗 모니터라 그래요. 그 왜 돌려볼까요? 모니터를 인터넷 할 때 가로 보는 것보다 세로 보는 게 좋아요. 인터넷은 위아래 양이 많잖아요. 좌우보다는. 그렇죠. 여러분 아래 한글 문서 할 때 어떻게 만드세요? 아래 한글 가로로 문서 만드세요? 세로로 문서 만드세요? 그럼 모니터도 세로로 보면 좋잖아요. 가로로 길잖아요. 우리가 쓰는 모니터가. 그걸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모니터는 돌아가는데 글자가 안 돌아가죠? 그때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화면 해상도에 가면 얘를 세로 그 글자가 세로가 돼요. 세로가 돼. 그러면 저는 모니터를 돌리면 세로가 나오는데 이 화면은 빔은 못 돌리니까 글자가 뒤집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댁에서 이런 모니터가 돌아가는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래 한글이나 인터넷 할 때는 세로로 보시면 되고 저도 세로로 작업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파워포인트는 보통 가로로 많이 만들어요. 가로. 파워포인트 가로로 화면에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는 가로 놓고 쓰면 되고 편하게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피벗이라 그래. 피벗.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정렬을 하지 않고 정렬 안 했잖아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했잖아요. 이 영업본부를 만약에 열에다 갖다 놓으면 또 달라져요. 영업본부를 또. 그 다음에 G급을 영업본부 밑으로 가져가고 영업본부를 또 팀명 위에 올려놓으면은 예, 영업본부별 팀명이 나오고 옆에는 직책별 값이 나오는데 시그마 값을 또 팀명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나오고 내 마음대로 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원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 데이터가 이 원 데이터가 막 굉장히 정신없잖아요. 자, 피벗 테이블을 제가 삭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은 삭제를 못해요. 얘는 못 지워요. 못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눌러 삭제하면 삭제가 돼요. 삭제 한번 해보세요. 삭제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알맹이물 다 블럭을 잡든지 여기 왼쪽에 색깔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번호에다가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이 통째로 삭제가 됩니다. 근데 하니까 선생님 삭제라는 말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할 거고, 이번에 좀 널찍이 띄울게요. 45번째. 아까 제가 43번째 했었죠? 45번째로 갑니다. 45번 줄에다 놓고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방금 전에 피벗 테이블 1번 했었잖아요. 자동으로 2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직급을 행에다 놓고요. 직급을 행에다 놓고 기본 수당을 시그마 값에 넣을 거예요. 직급을 행에다 놓고요. 직급이란 글자를 행에다 놓고 시그마 값 오른쪽 4, 4분면이죠. 제일 오른쪽 끝에는 기본 수당을 끌어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 수당은 숫자잖아요. 숫자는 합계가 나와요. 만약에 이름을 시그마 값에 던져 놓으면은 이름은 글자지 않습니까? 그럼 개수가 나와요. 숫자는 기본이 합계로 나오고 글자는 기본이 개수로 나와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부장님 2명, 차장님 4명, 과장대리 사원은 11명씩 있다는 얘기죠. 한글 이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그렇잖아요. 인원수잖아요, 인원수. 근데 인원수 이제 볼 거 아니거든. 인원수 어떻게 돼? 한글 이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밖에다 던져놓으면은, 아니 원래 자리로 올려놓든지 밖에다 빼내면 사라져요.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나는 지금 직책별로 기본 수당의 합계를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본 수당도 빼내고요. 연봉을 집어넣을 겁니다. 연봉을 집어넣으면 연봉의 합계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합계가 아니라 나는 평균 보고 싶어요. 평균. 그럼 연봉이란 글자 있잖아요. 연봉이란 글자. 이 연봉이란 글자가 합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합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합계를 클릭하면 뭐라고 메뉴가 떠요. 이때 필드 값을 설정할 겁니다. 값필드를 설정할 겁니다. 연봉의 합계를 클릭해 가지고 값필드 설정을 누르면 평균이라고 있어요. 평균. 네. 평균을 바꿔치기 하면 평균으로 나와요. 그때 요거 얘를 블럭을 잡고 홈에 가서 합계까지 잡아주세요. 합계까지. 네. 네. 지금 홈에 가서 쉼표살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내 월급은 4억 이게 얼마죠? 4,700이죠? 평균이 우리 회사 직원들의 평균이 4,715만 7,062원이라고. 이때 부장님은 7,390만 원을 받고 연봉 평균이, 차장은 5,900만 원 받고 과장은 5,300만 원 받고.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직급 사원이 제일 낮은데 금액이 제일 작고 부장은 직급이 제일 높으니까 연봉이 높은 것 같아요. 아까 합계로 봤을 때는 부장은 2명이고 과장이나 대리는 몇 명씩이었었잖아요. 11명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계가 서로 달랐는데 평균을 보니까 대략 우리가 예상한 게 맞잖아요. 직급이 높으면 연봉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인원수도 계산해 봤잖아요. 부장이나 차장은 2명이고 나머지는 11명씩이었잖아요. 그렇죠. 13명인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대략 인원수가 제대로 들어가 있구나. 만약에 부장이 20명이고 과장이 10명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부장님이 몇 명인지, 그럼 부장을 가지고 정렬을 해놔야 되고, 영업본부별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영업본부를 정렬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 영업본부를 열에다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저는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고 임금부터 나왔잖아요. 저는 뒤죽박죽이면 이거를 뭐가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차장으로 돼 있어요. 저는. 아, 그건 상관없어요. 글자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연봉 순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를 클릭해가지고. 아니,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아, 예. 일단은 부장이 앞에 있던 차장이 앞에 있던 과장이 앞에 있던 건 상관은 없는데 예. 얘는 정렬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게 궁금한. 예. 여기서는 어떻게 정렬하냐면 데이터에 가서 정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가나다 순이 아니라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란 직급별로 정렬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나다 네. 순이 아니라. 예. 그럼 정렬에 가서 근데 오름차순 기준을 예. 우리 그때 그런 거 있었는데 얘를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과장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과장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과장이 이렇게 선택될 겁니다. 네. 그럼 과장이라는 글자를 테두리 선에다 놓고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과장이 또 제일 올라가요. 먼저 위로. 끌어다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해외 영업이 앞으로 가고 싶어. 국내 영업보다. 그럼 해외 영업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고 녹색 테두리 선이 있잖아요. 그 테두리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앞으로 끌고 가면 해외 영업이 앞으로 가고 그래요. 일단은 이건 나중 문제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내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범위 설정 어떻게 돼요? 어떻게? 피벗 테이블 이게 자꾸 대상 참조 영역이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처음부터 자, 피벗 테이블을 잘못 만든 것 같다 그러면요. 아니 피벗이 잘못 참조를 잘못했든 간에 뭐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원래 데이터는 건들면 안 되고 왼쪽에 여기 비어 있는 줄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얘가 아니라 줄이에요. 줄. 이렇게 블록 잡아서 얘를 삭제해 버리세요. 그리고 원 데이터도 넣고 다시 만드세요. 원데이터다가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도 놓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범위가 안 정해졌으면 네. 자, 다시 취소하시고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하세요. 이 동네에다 놓고 저 앞에다 놓고 컨트롤 A 하셔도 되지만 밑에다 놓고 컨트롤 A 하셔도 돼요. 그럼 컨트롤 A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블럭이 잡히죠. 그리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놓고 새 워크시트에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존 워크시트 놓고 45번째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가 여기 한글 이름은 굳이 행에나 열에다 놓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사람 이름은 다 다르니까 피벗 테이블은 그룹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룹이 서로 다른 게 뭐예요? 아까 직급이 달랐다든지 뭐 팀명이 달랐다든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뭐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때 행과 열의 위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게 뭐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거를 밑에다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요. 끌어다 놓으면 뭐예요? 직급별 팀명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직급하고 팀명을 위아래로 바꾸면 팀명별 직급이 나오는 거고. 팀명별 직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본부도 집어넣으면은 영업본부별 팀명이 나오면서 직급별 수당이 나오는 건지.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옆으로 열에다 많이 펼쳐 놓으시면 정신 없어요. 옆으로 뭐가 많이 나타나면 정신 없으니까
항목이 많은 애들은 행에다 놓으시면 좋고.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막 펼쳐졌잖아요. 그것보다는 얘가 행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행으로 놓으면 이렇게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피벗 테이블을 먼저 했지만 우리 책에는 표를 먼저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표. 표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표가 뭐냐면 얘 표처럼 보이는데요. 그 표가 아니고 표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엑셀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요 밑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 천상세로 다 써야죠. 이거 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표로 만들면은요. 얘를 표로 만들면 뭐가 좋으냐? 제가 탭키를 누르잖아요. 여기서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인다고.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알아서 들어가고요. 여긴 지금 계산 항목이 없어요. 사용 금액이라든지 미결제 금액이나 연체 이자를 수작업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수작업으로 쓴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산. 그럼 자동으로 계산도 해줘요. 그거를 이제 표 작업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 시간에. 오늘은 필터, 고급 필터하고 자동 필터 연습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렬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 뭐다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세밀하게 하려면,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남의 데이터죠. 남의 데이터는 재미가 없어요. 누가 연봉을 얼마 받는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데이터라면 어떨까요? 이래도 꾸며보고 저래도 꾸며보고 굉장히 재밌어질 수가 있어요. 얘를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내 것도 아니고 왜 내 것인 것 마냥 작업을 해?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항목도 늘려봐야 되고 어떤 기능도 넣어봐야 되고 막 이런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꼭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